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지금도 걱정하고 계십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런 당신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발 꿈 깨라. 어차피 그들은 당신에게 쥐뿔도 관심 없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보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옷을 고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입고 싶고 편한 옷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않을 옷이었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온통 타인의 시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는 아까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혹시 내 자랑이 심해서 미움을 사지는 않았을까 곱씹고 또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타인이라는 관객의 박수를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지우고 가면을 쓴 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 그리고 미움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 감정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사색하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흔히들 그를 염세주의자 혹은 비관론자라고 부르며 고개를 젓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했던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주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남들의 생각이라는 그 하찮고 변덕스러운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비웃음 섞인, 하지만 아주 뼈아픈 통찰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장소다. 라고요.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직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남들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정작 쇼펜하우어가 들여다본 타인의 내면은 우리의 소중한 행복을 맡겨둘 만큼 고상하거나 훌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두고 마치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아주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인들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있어 보이기 위해, 또 착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 세상의 진실은 잔혹하리만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지루함, 그리고 각자의 고통을 처리하느라 바쁠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입은 옷이 무엇인지, 지난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조각해 넣으려 애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남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존재의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다소 차갑고 날카롭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화법은 따뜻한 위로보다는 채찍질에 가깝고 달콤한 긍정보다는 쓰디쓴 현실 직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냉철한 철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뜨거운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당신을 괴롭히는 허영심과 인정 욕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만의 철학적 연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고독하지만 자유로운 당신만의 성체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10중 8구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셨을 겁니다. 밤새 세상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군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훔쳐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잠시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엔 인스타그램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댓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죠. 인간이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남들에게 비치는 모습에 얼마나 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보게 될 당신을 보았습니까? 옷을 고를 때조차 내가 편한 것, 내 취향인 것보다는 이걸 입으면 세련돼 보일까? 혹시 촌스럽다고 욕먹지는 않을까를 먼저 계산하죠. 집을 나서 직장에 도착해서도 이 연극은 계속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도 겉으로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춥니다. 끔찍하게 가기 싫은 회식 자리에서도 한 잔 더 하시죠 라고 외치며 무리에 섞이려 발버둥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혹은 재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매 순간 타인의 판단이라는 법정에 서서 무죄 판결을, 아니 칭찬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영혼을 팔아 변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에 돌아온 당신은 그야말로 탈진 상태가 되죠. 마치 무거운 갑옷을 하루 종일 입고 전쟁터를 누빈 병사처럼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깊고 어두운 공허함뿐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낮에 했던 사소한 말실수가 머릿속을 맴돌고 상사의 미묘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끝없는 자기 검열이 당신의 밤을 지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두고 인간이 타인의 견해라는 노예 감독관 밑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마땅히 당신이어야 하는데 지금 키를 잡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타인들, 심지어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의 항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그 길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니까 억지로 걷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 빚을 내어 좋은 차를 사고 여행지에서 풍경을 눈에 담는 대신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찍느라 시간을 허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이라는 그 좁고 어두운 방 한 구석에 우리의 소중한 행복을 억지로 구겨넣고 있는 겁니다. 그 방은 변덕스럽고 무관심하며 때로는 악의로 가득 찬 곳인데도 말이죠. 충격적인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밤새 이불킥하며 고민했던 그 말 실수, 남들은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이미 까먹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쥐뿔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아주 통쾌한 희극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의식하며 밤잠을 설칠 때 그들은 자신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각자의 걱정거리에 빠져 당신의 존재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관객을 향해 끝없이 독백하고 박수갈채를 갈구하며 스스로 시들어갑니다. 남이라는 유령과 싸우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마주한 현실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를 보며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냉소 뒤에는 깊은 연민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순히 소심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성적인 결함과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단 한 발자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가?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타인의 시선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기분과 자존감이 고작 남이 던진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기이한 현상의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불편하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남의 평판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가난한 자의 빈 지갑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지갑이 두둑한 부자는 남에게 돈을 구걸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면이 정신적 보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내면은 황량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으니 자꾸만 바깥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의 관심과 인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그 확신을 수입해오려 한다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느낄까요? 아마 저 사람은 보는 눈이 없군 하고 가볍게 넘겨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내심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남들이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멋져요 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아주 서글픈 자화상일 뿐입니다. 게다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허영심이라는 괴물을 지목합니다. 그는 자긍심과 허영심을 아주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자긍심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오는 확고한 믿음인 반면, 허영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매달려 타인의 칭찬을 통해 가짜 자긍심을 얻으려는 욕망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아 가르랑거리는 것처럼 인간은 칭찬이라는 손길이 닿으면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기뻐하죠. 쇼펜하우어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견딜 수 없기에 끊임없이 남들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또 다른,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타인의 머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얕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며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제대로 안다면 그들의 말에 그토록 신경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막연히 남들이 나보다 훌륭하고 도덕적이며 공정한 재판관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를 마치 신의 판결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존재들일 뿐입니다. 당신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할 능력도 부족한 군중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타인의 시선 없이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해져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불완전한 타인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원인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처방을 내릴 차례입니다. 빈곤한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과대평가된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이제 이 껍데기뿐인 인정투쟁을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채워주는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스스로 차오르는 진짜 자존감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메스는 이제 당신의 마음속 환부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단단한 새살을 돋게 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진짜 치유를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준비한 가장 날카로운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거대한 환상, 즉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그 질긴 착각을 아주 정교하게 도려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명쾌하게 인간이 가진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구분법은 우리가 왜 그토록 헛된 것에 매달려 왔는지를 단번에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렌즈와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꼽은 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이것은 건강, 힘, 아름다움, 도덕성, 지성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의미하는 나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이나 물건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뜻하는 소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예나 지위 같은 평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즉 나 자신이 누구인가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나머지 두 가지, 소유와 평판은 본질적인 행복에 비하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그 두 번째인 돈과 세 번째인 평판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 자신은 방치해둔 채 말이죠. 이건 마치 겉만 번지르르한 값비싼 보석 상자를 구하느라 정작 그 안에 담겨야 할 소중한 보석은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행복은 철저히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봐도 누군가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지루해하죠. 그 차이는 풍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외부 환경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남들이 우러러봐도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 끊임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세 번째 가치인 평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냉소적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그 행복은 너무나 불안정한 곳에 자리 잡은 것이다. 타인의 생각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바람 한 번에 흩어지고 파도처럼 견덕스러워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불안한 기반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려 하니 당연히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충격적인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타인의 평가는 사형집행인과 같다. 라고요. 사형수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구경꾼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수염을 다듬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우리네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느라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 사형수의 거칠애와 다를 바 없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무게중심의 이동입니다. 지금 당신의 무게중심은 당신 몸 밖에 타인들의 시선 속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무게중심을 다시 당신의 내면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로 끌어오라고 명령합니다. 남들이 나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나의 실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본질을 꿰뚫고 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상사의 눈빛은 그저 그 사람의 기분 탓으로 보일 것이고 친구들의 자랑은 그들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몸부림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남에게 평가받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존엄한 주체로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환상을 걷어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무장해야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아주 실천적이고도 단호한 태도를 제안합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니 이제는 그 통찰을 갑옷처럼 단단히 입고 세상 밖으로 나설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남 신경 쓰지 마라 같은 뻔한 위로만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제안하죠.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무기,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외로움이나 처량함과 혼동하곤 합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마치 사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처럼 불안해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도피처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느껴지십니까? 남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내 생각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나를 희생하죠. 엄밀히 말해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나의 자유가 일부 구속되는 시간입니다. 반면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의 생각, 취향, 리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넘어 즐길 줄 알아야 비로소 남들의 시선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두 번째 태도는 냉소적인 무관심입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면 으쓱해지고 비난하면 금세 의기소침해지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당장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깊이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칭찬에 중독되면 비난에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남들의 칭찬을 경계하라.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려는 달콤한 족쇄다.
그는 칭찬과 비난을 동전의 양면처럼 취급했습니다. 둘 다 타인의 판단일 뿐 당신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혹시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의 방식대로라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취향이나 열등감이 당신을 향해 투사된 것일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타인들의 머릿속을 쓰레기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소중한 평판을 맡겨두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화를 내거나 해명하려 애쓰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저것밖에 모르는군. 내가 가진 다른 단점들까지 알았다면 더 심하게 말했을 텐데 다행이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여유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강조한 것은 내면의 자산 늘리기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남에게 매달리는 건 내면이 가난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며 내면의 밭을 경작하라고 권합니다. 내 안에 즐길 거리가 가득한 사람은 남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죠. 나는 이미 내 안의 풍요로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은 남의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향하던 안테나를 접고 나 자신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잡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독이 두렵고 남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한다. 고독하거나 아니면 천박하거나.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천박하게 무리에 섞여 살 것인가? 아니면 다소 외롭더라도 고귀하게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그는 당신에게 용기 있게 고귀한 고독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아싸라고 부르든 특이한 사람이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올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단단한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자긍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철학적 무기들을 가지고 실제로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 즉 당신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실전 매뉴얼을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통찰을 통해 문제의 뿌리를 뽑고 고독이라는 단단한 갑옷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써먹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이제 이 추상적인 지혜를 당신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과 친구와의 저녁 모임으로 끌어올 차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며 억지로 번호를 매겨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숨 쉬듯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에 배어야 할 4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슴도치가 되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가족이라도 절친이라도 냉정한 30cm의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서로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즐겨 인용했던 고슴도치 우화를 아시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되죠. 결국 그들은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예의와 정중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 너무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고 베프가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나친 친밀함은 필연적으로 경멸이나 상처를 낳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정중하되 속으로는 냉철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밥벌이를 위해 만난 사이일 뿐이다라는 담백한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상사나 동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의 가시권 밖에서 맴돌다 그저 사라질 테니까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침묵을 금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근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고 하죠. 침묵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대화가 끊겼을 때 억지로 화제를 찾으려 허둥지둥하지 말고 차라리 그 정적을 편안하게 즐기세요. 특히 남들에게 내 자랑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 이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것은 남들의 증오를 사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려 하거든요. 굳이 떠벌려서 표적이 되지 마십시오.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입으로 설명할 때가 아니라 굳이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자연스레 빛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만의 비밀 정원 가꾸기입니다. 하루 중 반드시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당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30분, 아니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해 쓰십시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멍하니 하늘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의 주인이 온전히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부는 바로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이 비밀 정원이 풍성해질수록 바깥 세상의 소음은 점점 작게 들릴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는 그 믿음직한 느낌이 당신을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타인을 풍경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우리가 길가의 핀 꽃이나 나무를 보며 왜 저렇게 생겼지라고 화내거나 비난하지는 않죠. 그저 저런 꽃이 있구나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고 그저 자연 현상처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는 저런 종류의 인간도 서식하는구나 하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덤덤하게 넘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광물 표본 수집하듯 인간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돌멩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어리석듯 바꿀 수 없는 타인의 성격에 화를 내는 것 또한 에너지 낭비니까요. 그들을 당신의 인생 드라마의 조연으로 올리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배경화면으로 처리해버리십시오. 이 마음가짐들이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낭비했던 에너지가 나에게로 돌아오면서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겁니다.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니 표정이 편안해질 것이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니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잡히겠죠. 당신은 이제 타인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잘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의 박수갈채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한 당신. 그 선택이 가져다줄 자유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강력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당신을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기 전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쇼펜하우어의 최후의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에게 간곡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디 이 말을 당신의 심장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 덧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타인이라는 관객을 위해 연기만 하다가
무대에서 내려오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무섭게 가속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남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이 1분 1초가 먼 훗날에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의 조각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남들에게 사랑받으려 구걸하는 그 비굴한 손짓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주세요라고 외치며 보체는 당신 마음속의 어린아이를 이제 그만 달래 재워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타인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이해를 갈구하며 상처받는 것은 자애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데 쏟으십시오. 당신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그저 당신의 인생이라는 열차에서 내릴 때가 되어 내린 스쳐가는 승객일 뿐입니다. 혹시 두려우신가요?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무리해서 배제되면 어쩌지라는 공포는 전부 허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앞둔 노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남들의 평판도, 명예도, 비웃음도 모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직 내가 내 삶을 살았는가 하는 질문뿐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포기했던 꿈들이야말로 마지막 순간 당신을 가장 괴롭힐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당신을 옥죄던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억지 미소를 거두고 무표정할 권리를 되찾으십시오. 싫은 것은 싫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취향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숨기지 말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초라해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을 즐기며 스스로에게 가장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남들이 입는 유행하는 옷이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편한 옷을 입고, 남들이 가는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조용한 벤치를 찾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는 힘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타인의 칭찬은 덤으로 여기고 타인의 비난은 소음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를 절대 남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그 권력은 오직 당신만이 쥐고 있어야 할 왕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사교적이 되어라, 더 인맥을 넓혀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합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 하지 말고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라.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광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만의 보석을 캐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전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과 권태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자신만의 항해를 해나가는 위대한 선장입니다. 선장이 육지에 있는 구경꾼들의 고함에 일일이 대꾸하다가는 결국 배가 난파되고 맙니다. 당신의 키를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비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남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그리고 나도 남들에게 관심 없다. 나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 이기적이고도 거룩한 선언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문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밖에는 차갑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자유의 공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고독한 안내자의 손을 잡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짙은 안개숲을 헤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보이지 않는 시선의 무게가 지금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한 진실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그 차갑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진실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게 하는 희극이자 구속이 아닌 해방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보이지도 않는 간수에게 굽신거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옥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사실 애초에 잠겨있지도 않았던 그 문을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열고 걸어 나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웃어도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목이 바람에 가지는 흔들릴지언정 뿌리째 뽑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체가 하나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괴롭힐 때마다 주저 말고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타인의 평가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평화와 당신이 사랑해야 할 당신 자신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부디 오늘 밤부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곱씹으며 이불을 차는 대신 내가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즐거움을 주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잠드셨으면 합니다. 타인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온전한 우주입니다. 그 우주의 주인인 당신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춤추기를, 그리고 마음껏 항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누구보다 단단한 긍지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당신 곁에서 전하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 위한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